한 주간 해외 모터스포츠를 리뷰한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바로 해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개를 준비했고요. 분류를 해드리면 일단은 포뮬러 1 3개이고요. 그 다음에 포뮬러 2 하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WEC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뮬러 1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뮬러 1 그랑프리 최종전 경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종전에서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시즌 11승째로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전에서도 메르세데스 AMG 모터스포츠 팀에 소속되어 있는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최종 우승을 했고요. 루이스 해밀턴 선수 올 시즌에 21차례 레이스 중에서 무려 11차례를 1위로 피니시하면서 완벽한 챔피언을 입증했고요. 또 승률도 50% 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은 해밀턴 선수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게다가 이번 아부다비 최종전까지 해밀턴 선수가 볼트원으로 퍼펙트 레이스를 선보였습니다. 축하의 의미가 크지만요, 반면 재미없는 포뮬러 1으로 전락했다는 분위기도 어쩔 수는 없죠. 현지 매체들은 향후에 미하엘 슈마의 종합 7회 우승까지 넘보게 됐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이렇게 뻔한 결론이 반복되는 포뮬러 1이 점차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죠. 현재 모터스포츠 전문지들은요, 이제 경쟁하고 추월하는 묘미가 바로 자동차 경주인데, 레이스를 할 때마다 해밀턴 선수가 우승을 거두면서 시청률과 각 팀의 팬들이 점차 떨어져 나가고 있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6년 연속 더블 챔피언을 획득한 이 메르세데스 팀조차 골수 팬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걱정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최종전에서는 1위는 아까 해밀턴 선수, 2위는 레드불 레이싱 팀의 맥스 메르스탄베 선수, 3위는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어 선수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점은요, 바로 맥스 선수와 샤를 선수가 조금 젊은 포뮬러 1으로 조금 상황이 바뀔 전망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순위 종합 드라이브는요, 해밀턴 선수, 발테리 보타스, 맥스 페레스 선수, 샤를 르클레어 선수, 세바스찬 베텔 선수가 1위부터 5위를 차지하면서 대단한 막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포뮬러 1인데 이 메르세데스 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팀이 오늘 2021년에 포뮬러 1 무대를 철수한다는 소문이 현지에서 나타났다 하는데,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 대표인 토토 볼포는요, 이제 스폰서십이 늘어나고 있고 시청자 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팀이 철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난 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르세데스 팀은 올 시즌과 6년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과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즈 챔피언까지 더블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출반부터 이 메르세데스 팀이 곧 해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좀 강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뮬러 인기가 하락세에 있고 지금 포뮬러 2 레이스가의 신규 팀을 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좀 일어난 소문인데요. 일단 많은 F1 팀들이 실제로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수천억 원의 금액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또한 이제 경주차가 수년에 한 번씩 규정을 바뀌면서 챔피언 획득에 대한 부담도 크고요. 최근 경주차 규정이 좀 바뀐 이후 메르세데스가 또 독식을 하고 있으면서 팀은 곧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내년 시즌에 페라리 팀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또 소문도 강하게 돌고 있고요. 그래서 해밀턴 선수는 또 소속팀 메르세데스가 큰 마찰은 아니었지만 워낙 개성적 성격 때문에 기자들과의 소소한 대립도 이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해밀턴 선수는요, 페라리와의 협상은 피하지 않겠다라고
않겠다. 그냥 하지만 급한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적에 대한 가능성도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2021년엔요, 이 포뮬러 팀들에게 지출 상한 제도가 또 투입돼가지고요, 팀의 예산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 팀당 1,000억 원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의 불황 분위기에 포뮬러 1에 너무 큰 돈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각 팀의 지금 현재 분위기랍니다. 과연 이 메르세데스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요거는 사실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이야기를 국내 모터스포츠 얘기일까 해외 쪽에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해외 쪽으로 얘기했고요. F1이 지금 국내 회사의 제품이 좀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인데 국제자동차연맹이 지난 6일요 2021년 F1 월드 챔피언십부터 BBS사에 휠을 독점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BBS는요 좀 자동차 휠 브랜드이고요. 알고 보면요 국내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 국내 신용 평가 전문 업체인 나이스 그룹에서 독일의 자동차 휠 전문 글로벌 기업의 BBS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없고요. 기존의 해외 기술력과 공장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중국의 이제 지리 자동차가 스웨덴 볼보를 인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 F1 새 규정에서 휠을 비롯한 일부 부품을 표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BBS가 2021년부터 18인치 휠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입찰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부품인 이제 마그네티 마틸리의 연료 펌프, 보쉬의 고압 연료 펌프와 배관이 또 새롭게 합류해 브랜드가 됐고요. 국내 기업이 소유한 부품사가 포뮬러 1에 적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BBS를 잠깐 소개를 해주면요, 이 1970년대 설립돼가지고요, F1, 다카랠리, WRC 등 글로벌 모터스포츠 대회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나이스는 자동차 항공기 등에 적용되는 신소재 부품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한타가 지금 그 타이어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피렐리의 타이어를 계속 하기로 했던 F1 측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 BBS도 하는데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라니까 굉장히 좋은 길을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아까도 했죠, 포뮬러 2 레이스 이야기인데요. 포뮬러 2 레이스가요 국제 자동차 경주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로 격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자동차 연맹은요 2020-2021 시즌부터요 포뮬러 2를요 세계 선수권 대회로 격상시키기로 파리 본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자동차 연맹 회장님 장 도드 회장과 포뮬러 2 아레 힌드로 아각 회장은요 합의서에 서명하고요. 단순 회원 자격 경기가 아닌 정식 세계 레이스의 편입을 결정했다고 지난 4일 현재 매체들이 보도를 했고요. 포뮬러 2는 아까도 했지만 5개국에 거쳐 10차례 대회를 여는 명실상부 전세계 순회 대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자동차 연맹에서 정식 세계 선수권 대회는요, 포뮬러 1, WRC, WEC, 월드 랠리 크로스 챔피언십, 카트 선수권 등 5개 대회에 포뮬러 2까지 총 6개로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포뮬러 2 레이스는요, BMW, 아우디, 제규어, 닛산, DS, 네오, 마인드라 등 올 시즌부터 벤츠와 포르쉐가 합류해 팀을 출전하고 있고요.
거의 이 미래 전기차 선제 메이커들이 대부분 포함돼 전기차 기술력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뮬2는 지난 11월부터 지금 내년 7월까지 12개의 도시 14라운드 치러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3일날 9라운드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시 중심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전 세계 방송 시청률에서 단숨에 포뮬1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뮬2 레이스가요, 유튜브에 포뮬2라고 검색하시면 공식 채널인데 그게 라이브로 하더라고요. 네, 라이브로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WEC인데요. 이 WEC가 제가 얘기했었는데 바로 푸조가요. 2022년에 WEC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푸조는요, 내년 2020년 WEC 복귀를 위해서 전문팀이 레벨리오 레이싱팀과 손을 잡았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조는 이제 2022년에서 2023년 시즌에 WEC의 하이퍼카 클래스인 가운데 새로운 상위 카테고리 레이스의 경주차를 출전시킬 전망이라 하고요. 이에 이제 푸조 모터스포츠와 레벨리오 레이싱팀은 내년 1월부터 팀을 결성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어떻든 내가 준비한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디스토리 팟빵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팟빵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쉬고요.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자동차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목요일과 금요일 주말까지 잘 보내시면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